네, 이번에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박수호 매경 이코노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에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국가 전산망이 멈추면서 지난 주말 불편 겪으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오늘은 더 큰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상당 부분이 복구가 안 됐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은 사과를 했고요. 정부는 대책들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상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 기간 불편이 이어질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불편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복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원점에서부터 기초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혹이라도 문제 요인이 있는지를 다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주말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 불똥 하나로 647개 행정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고란 기자, 우선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어떤 곳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국가 데이터 센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이고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세금, 복지, 보건 등 행정 관련 데이터 전산 서비스 관리하는 국가 전산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대전의 본원이 있고요. 광주센터, 대구센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에 불이 난 곳은 바로 대전 본원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 운영에 필요한 정보자원 관리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정부의 심장에 불이 났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행안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불이 나다 보니까 지금 국가 전산망이 마비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전산 장비 740대, 배터리 384대가 불에 탔는데요. 네. 궁금한 게 이 데이터 백업 여부에 따라서 일부 데이터의 경우에는 손실 가능성도 우려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일단 647개의 행정 업무가 일단 멈췄어요. 네. 이 중에서 밤사이에 39개가 복구됐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조금 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47개가 네네. 복구가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불편하신 분들 많았었죠? 일단 그래도 그나마 주말에 사고가 나서 이른바 행정 대란까지는 번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불편 겪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일단 신분 증명이 먹통이 됐습니다.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 등 이 정부 24라고 많이 아마 써보셨을 텐데요. 네. 여기 모바일 신분증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네, 주말에 그리고 그랬었죠. 네, 네. 관공서나 역사 등의 무인 민원 발급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먹통이 됐고요. 그리고 부동산 금융 등 각종 거래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뭔가 대출을 받을 때요. 이게 금융회사 서비스만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신분증도 대조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 데이터를 봐야 되거든요. 네. 이게 바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입니다. 근데 여기 접속이 안 되니까 신용대출 같은 걸 받을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많이 받아왔었는데 정부 전산망이 마비가 되니까 나의 금융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했습니다. 주말에는요. 그리고 과기부가 관리하는 곳이 바로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입출금과 보험료 납부 등 서비스가 전면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복지, 교육 서비스도 차질을 빚었는데 전국 화장시설 예약 사이트가 이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이라는 한 곳에서 관리가 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가 먹통을 빚으면서 이 화장시설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 막상 예약할 곳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화장장으로 연락을 하는데 이 화장장에는 단일한 예약 창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안 되고 전화가 먹통이 되고 또 마련한 곳으로는 수기로 이걸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이게 화장시설 예약이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그나마 이제 차질 없이는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서 각종 복지 서비스 신청 같은 거에 좀 장애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늘 아침 이 시각 현재 47개가 복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보니까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복구가 됐다고 들려요. 어떤 것들이 지금 복구가 된 건가요? 네, 밤샘 작업을 열심히 해서 그나마 지금 오늘 8시 45분 기준으로 보면 47개가 지금 복구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방금 말씀하셨는데 공항이나 병원에서 이제 모바일 신분증 들고 오늘 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그 복구 서버를 재가동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체국 금융이 최근에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네. 됐고 우체국 금융 서비스 사용은 이제 복구가 네네. 됐다. 우체국 금융이 굉장히 위험했던 게 뭐냐면 체크카드 결제 이런 것들이 사실 어제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체크카드 결제라든지 아니면 ATM 사용이라든지 인터넷 뱅킹 이런 것들이 먹통이었다가 오늘 풀렸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7%대의 지금 복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차차 지금 정부는 대구까지 이전하는 과정을 다 거치면은 2주 이상은 소요되겠지만 빨리 복구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우체국 배송 서비스도 일부가 그래도 네네. 복귀됐다고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안 되는 행정 업무는 어떤 것들이 좀 뭐 있을까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장사 서비스 이런 것들도 네. 있을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나라장터, 복지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려운데 특히 이제 복지급여 신청하는 복지로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네. 있다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물품 구매, 입찰 일어나는 나라장터 이런 쪽도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정부 전산 시스템 중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나라장터 말고도 지금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가 아직 예, 이 시스템은 취득세. 일단은 뭐 취득세 이런 쪽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수기로 아니면 그 자기가 관련 그 서류를 가지고 지금 해당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쪽 해당 관청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직접 들고 가야 하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복구까지는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그 55층의 전산실에서 화재가 났거든요. 이곳에서는 96개의 서비스 시스템이 화재로 전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구에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요.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정 업무망의 온나라 시스템, 그리고 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 이게 다 지금 마비가 된 상태고요. 특히나 이게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망의 온나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핵심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 이런 상황이 된 것인지 다시 그 사고 당시, 화재 당시 상황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이게 지난 26일 사고가 났거든요. 시작이 어딘가요? 네, 일단 뭐 5층입니다. 5층. 그래서 그 전산실을 놓고 보면 원래 이제 배터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리튬 관련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불꽃이 튀었다. 이게 이제 정설이고요. 네.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쟁점은 뭐냐면 이걸 옮기는 작업을 원래 이제 그 10년인데 10년을 넘어서 11년째 됐을 때 지금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지금 옮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옮기는 그 직원이 혹시 그 이걸 잘 아는 직원이 아니라 그 제3 그 회사에서 지금 이걸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무 담당 직원이 옮기지 않고 그 비전문 인력이 옮기는 거 아니냐. 이런 쟁점들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아까 화면에서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게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5층의 모습입니다. 7-1 전산실인데 이게 서버와 배터리 간의 간격이 60에서 70cm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발화 지점이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배터리에서 난 거네요. 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22년에 카톡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편을 겪었는데요. 그때 리튬 이온 배터리 폭발이 역시 같은 원인이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요. 이게 서버랑 배터리랑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게 화재가 났을 때 너무 취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분리하라라는 이제 권고가 나온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권고에 따라서 옮기고 있는 와중에 사고가 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노후된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네, 아니면 맞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예, 예. 이런 사고가 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 그림 보시면 네네. 이 현장 그림인 것 같습니다. 서버 발화 지점의 출입구, 그래도 다행히 발화 지점 출입구에서는 좀
멀리 있네요. 네네. 지금 위치는 창문 쪽에 붙어 있는 곳에 배터리에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약간 좀 우려되는 상황이 뭐냐면 이 점검 내역서를 할 언론이 입수를 해가지고 봤더니요. 이상 방전이나 하자 처리가 6개월간 없었다라고 돼 있지만 두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거든요. 네.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 연한이 10년이 지났다. 교체해라. 라는 거였고 이게 24년 8월에 설치된 배터리는 지난해 2014년에 설치된 것만큼 지난해까지 쓰라는 권고였는데 권고가 있었는데도 배터리 교체 안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눈길을 잡는 대목이 뭐냐면 일부 전압차로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배터리팩 온도 편차의 발생을 확인했다. 이게 뭐냐면 충전 때 온도가 방전 때보다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상 화재 위험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네. 권고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 거는 맞습니다. 점검 내역서인데 점검 주체는 LG CNS가 했는데 여기에 권고 사항을 봤을 때 교체를 권고하라. 권고했고요. 사용 네. 연한이 지났으니까 교체를 권고했고 또 일부 전압차로 인해서 온도 편차 네네. 발생을 확인했다고 나와 있었네요. 이게 화재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하는 그 지적 사항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배터리 교체를 하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측면에서 네. 이건 엄연한 인재다라고까지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고가 난 불꽃이 처음 난 건 금요일 밤 8시 15분이었고요. 그리고 초지는 오전 6시 반. 그리고 완진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20몇 시간이나 걸렸대요. 22시간 만에 완진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리튬 이 배터리 자체가 원래 좀 화재에 많이 취약한 취약하죠. 거죠. 네네. 이거- 끄기가.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취재를 직접 가보면 소방서 같은데 직접 취재를 해봤을 때 이제 그 리튬 이온 자체를 어떻게 좀 화재를 진압하느냐를 봤더니 네. 사실은 물에다가 그냥 아예 넣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조인 거죠. 네. 근데 이 수조에 딱 넣어버려야 되는데 이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산실이고 서버가 있고 서버 옆에 이제 배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이 배터리를 어떻게 물에 갑자기 딱 넣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그래서 이 장비를 갖고 왔다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서버까지 다 잠기면 진짜 국가 기관망이 마비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네. 여기서는 이제 가스 진압, 이제 서버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가스로 진압하는 방법들과 물로 진압하는 방법을 병행하면서 시간들이 근데 계속해서 좀 진압해 놓으면 수백 도 가까이 갑자기 또 열이 또 치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 이온은 사실상 그 현장에서 바로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24시간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서버 보호를 위해서 대량 방수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열폭주 지연을 위해서 소량의 물을 계속 그냥 조금씩 주면서 이렇게 좀 네네. 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 이 배터리 화재가 참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끌 수 있는 방법은 아예 물에 담그는 건데 옆에 서버가 있으니까 물에 담그면 이건 그 완전히 그 서버까지 다 침수가 돼가지고 못 쓴 상황이 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발생한 다음에 화재 진압 시에 신경 쓰기보다는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적 사항이 이미 나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말 그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2022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카카오톡 상황이랑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서요? 네, 같은 상황이고요. 당시에도 정부가 그 이게 백업 시스템이 없었다 이런 걸로 카카오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때 정부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재해에도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민간 기업과 달리 백업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요. 재해가 발생해도 3시간 이내 복구가 됩니다. 라고 말했었는데 네. 이게 과장된 설명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사고가 났었을 때는 3시간 이내에 이게 복구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알람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대구랑 이원화하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놔서 대구에도 이제 백업 시스템을 갖춰놨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대구와 지금 일어난 대전 지역과 본원과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교류가 많이 없었다. 그리고 더 이제 재밌는 거는 공주에 사실은 백업 시스템 건물은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러면 쌍둥이 서버를 갖춰놓고 이제 이쪽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에다가 옮겨놓고 그러면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말은 해놓고 논리는 갖춰놨는데 그놈의 예산 문제인지 몰라도 이게 순차적으로 건물은 지어놨지만 서버를 이전하는 데는 아직까지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주는 텅 빈 건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대구에도 서버 이전에 직접적으로 서버를 이전하지는 않고 그냥 데이터 백업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원에서 이렇게 불이 나니까 이걸 지금 현재는 사실은 3시간 만에 복구
어불성설이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 메시지를 냈고 이중화 대책 마련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아무래도 다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안겨주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론 민감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사과를 했고요. 네. 지난 정부가 아니라 이번 정부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게 아무래도 실용주의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실용적인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가 그야말로 잘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발빠르게 사과를 했고요. 하지만 게다가 이제 이번 일에 만약에 엄중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론이 굉장히 실망을 하겠죠. 이에 따라서 대통령이 엄중한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즉각 사과를 발표를 했고요. 네. 다만 이에 따라서 뭔가 인사, 향후 장관 경질까지 뭐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그 정권을 향해서 비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질보다는 수습에 일단 중점을 두고 수습이 마무리된 다음에 인사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완전 복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또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한 게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상당 시간 복구에 2주 이상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하니까 정부는 당장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금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예비비를 써서라도 방법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법무부가 일단 먼저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 사실 증명 등 9종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 30일이 납부 마감일이었던 모든 지방세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로 일괄 연장했습니다. 네. 취득세 신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관련 서류를 내야 되는 점 이건 참고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